이 시리즈에서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1942년 10월 남태평양 과달카날 근해에서 벌어지는 산타크루즈 해전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1942년 10월 25일 과달카날에서 일본군의 두 번째 총공세인 핸더슨 비행장 전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근해에서의 미1 항모부대의 움직임까지 다루었습니다. 10월 25일은 양측이 가까운 거리에 적 항모부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나갔고 다음 날인 26일에 항모들 간에 큰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25일 오후 10시 40분 전 함대에 통지를 보내 다음날 결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정찰에 만전을 기하라고 명령 내립니다. 항공모함 간 결전은 먼저 발견하고 공격대를 띄우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미군 항공대가 25일 오후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해 항공대를 보내는 시도를 했고 결국 야간 착함으로 이어져 인명과 항공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선제 공격의 중요성을 역시 알고 있던 일본도 굳은 날씨나 미군 전투기의 공격에 관계없이 정찰을 진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시야가 극히 제한되는 밤에는 공격대가 발진할 수는 없지만 정찰은 계속됩니다. PBY 카탈리나 비행정은 2차 대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수상기들 중 하나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 기체를 새로 만들어서 근래에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되지만 카탈리나 비행정은 1936년에 미 해군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해서 1957년에 퇴역했고 브라질 공군에서 1982년까지 계속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전선에서 카탈리나 비행정은 야간 비행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야간에 발견되기 쉽지 않게 이렇게 검은색으로 도장을 하고 정찰뿐 아니라 폭격, 어뢰투하, 기총소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해서 이런 카탈리나 비행정을 특히 블랙캣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블랙캣 카탈리나는 레이더를 장착하기도 했고 한밤중에 느린 속도로 접근해 어떤 경우에는 적 군함의 마스트 높이 정도까지 저공으로 날아서 공격하기도 했고 지상 건조물도 공격하고 본래의 정찰, 구조 임무도 수행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미드웨이 해전에서 어뢰를 투하해 일본 유조선 아케보노 마루에 명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후 1942년 12월부터 PBY 카탈리나 블랙캣스 편대가 편성되기 시작해 2차 대전 동안 12편대가 더 편성되어 활약했습니다. 결전 전야인 1942년 10월 25일에서 26일로 넘어가는 밤에도 미군은 이 카탈리나 비행정 등을 이용해 일본 항공모함 부대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솔로몬 제도의 남쪽에 위치한 과달카날, 그리고 과달카날의 오른쪽에 솔로몬 제도와 떨어져서 산타크루즈 제도가 있습니다. 이곳은 1595년에 스페인 탐험가에 의해 발견돼서 스페인식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요. 산타크루즈 제도의 북서쪽 근해에서 벌어질 이번 전투를 이 섬들의 이름을 따서 산타크루즈 해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일본 함대 전체가 어떤 진영으로 이동하고 있었는지 언급했는데요. 항모 세척과 호위함들이 있는 기동부대 본대 안에서의 진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시 항모 세척으로 이루어진 일본 기동부대 본대의 대략적인 배치를 보면 먼저 항모 쇼카쿠와 즈이카쿠가 앞뒤 약 8km 간격을 두고 각각 위치하고 쇼카쿠의 8km 서쪽에는 경항모 즈이호가 위치해서 쇼카쿠와 즈이카쿠 항공대가 미군 항모를 공격하러 나갔을 때 상공을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쇼카쿠 오른쪽에 호위함이 약 5km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또한 세 척의 항공모함 전방에도 각각 호위함들이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기동부대 본대의 최전방에는 중순양함 쿠마노가 위치했습니다.
한밤중에 정찰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먼저 거둔 것은 미국 측이었습니다. 미군 본대는 10월 26일 오전 1시 11분 미군 정찰기로부터 적을 발견했다는 무전을 받았지만 항공모함이 과연 있는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어서 거의 무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오전 3시가 되어가던 때 솔로몬 제도에서 훨씬 남동쪽의 바누아투의 미군 기지에서 이륙한 PBY 카탈리나 비행종과 관련된 일이 하나 터집니다. 10월 25일에서 26일로 넘어가는 밤은 달빛이 밝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본 기록에 의하면 이때 미군 통신을 듣는데 성공해서 미군 정찰기가 일본 함대를 발견하고 근처에서 계속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항모부대 앞에 있는 전위부대가 발견된 건지 항모부대인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일본 함대가 계속 남진하고 있던 10월 26일 오전 2시 50분경 갑자기 폭탄 4발이 하늘에서 떨어져 항모 즈이카쿠 우현 약 300m 지점에 떨어집니다. 이 폭탄은 미 해군의 글렌 호프만 대위가 조종하던 PBY 카탈리나 비행정에서 떨어진 것이었고 고도 약 1000m 상공에서 떨어진 폭탄 4발은 빗나가고 말지만 호프만 대위는 바로 미군 함대의 일본 항모와 호위함 발견을 타전합니다. 일본 기동부대도 미군의 위치가 발각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항모부대인 제3함대 사령장관 나구모 추이치 제독이 직접 기암 쇼카쿠의 함교로 올라와 남진하던 항모부대와 전위부대의 방향을 돌려 북상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가 1942년 10월 26일 오전 3시 30분이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북쪽으로 항진하면서 남쪽으로 다시 다수의 정찰기들을 발진시킵니다. 1942년 10월 26일 해가 뜨기 바로 얼마 전인 오전 5시 12분 즈이카쿠를 폭격한 카탈리나로부터 온 무전이 2시간 늦게 킨케이드 제독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미군의 실수로 지휘부에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거의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한밤중에 발진시킨 미군 돈틀리스 폭격기로 구성된 정찰기들의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일출 시간은 오전 5시 28분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제 26일의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0월 26일 날이 밝으면서 과달카날에서는 일본군의 공세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 확실해졌고 해상에서는 미국과 일본 정찰기가 서로 옆을 지나가기도 하면서 정찰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여러 자료를 이용해서 이날 아침 이후에 타임라인을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전 6시 50분 일본 정찰기가 미군 항모부대를 발견하고 위치 좌표를 타전했습니다. 일본 정찰기는 적 대부대를 발견했고 항공모함은 한 척이 있다고 타전했습니다. 위치는 남위 8도 22분, 동경 166도 42분. 이때 일본 항모부대의 위치는 남위 6도 44분, 동경 163도 54분이었습니다. 양함대 간의 거리는 약 374km였습니다. 미국, 일본 급강하 폭격기가 전속력으로 가면 1시간 이내에 도달할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이었던 오전 6시 50분 미군 정찰기들도 일본 항모 3척을 발견하고 위치를 타전합니다. 이제 양쪽에서 전부 상대 항모의 위치를 알게 되었는데요.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정찰기들을 서로 띄우다 보면 발견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먼저 발견하고 공격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공격을 잘 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이제 양측은 항공대를 가능한 빨리 발진시키기 위해 서두릅니다. 동작이 조금 더 빨랐던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군 항모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항모 3척에서 영식 함상 전투기 21기, 쇼카쿠에서 어뢰를 장착한
97식 함상 공격기 20기, 그리고 즈이카쿠에서 99식 함상 폭격기 21기를 발진시켰습니다. 이 공격대는 오전 7시 30분까지 미 항모 부대를 향해 전진을 개시합니다. 이 사진은 10월 26일 아침 쇼카쿠 함상에서 출격 준비를 하고 있는 제로 전투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공격대가 이륙하고 있을 무렵 일본 함대에는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깁니다. 돈틀리스의 정식 명칭은 더글러스 SBD 돈틀리스인데요. 더글러스는 맥도넬 더글러스가 되기 전 회사 이름이고 SBD가 바로 스카우트, 바머, 더글러스의 약자입니다. 스카우트가 정찰기, 바머가 폭격기니까 처음부터 두 개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고, 당시 일본의 주력 급강화 폭격기였던 99식 함상 폭격기의 항속거리 1472km보다 300여 킬로미터나 더 긴 1794km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정찰에 유리했습니다. 당시 엔터프라이즈의 에어그룹 10에서 폭격과 정찰을 수행하던 두 개의 서로 다른 편대도 전부 돈틀리스 급강화 폭격기로 구성되었고, 이런 편성은 호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42년 10월 26일도 미군은 돈틀리스 폭격기를 이용해 정찰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항모 즈이호는 아까 살펴봤듯이 쇼카쿠와 즈이카쿠에서 약 8km 지점에 있었는데요. 일본 함대를 찾으러 온 돈틀리스 정찰기 두 대가 항모 즈이호를 발견하고 바로 급강화에 들어갑니다. 명중탄을 맞은 즈이호는 이후 비행갑판에서 이착함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고 맙니다. 이때 일본군 대공포화는 전혀 효과적이지 못했고 근처에 일본 전투기도 없어서 이 돈틀리스를 조종했던 스탁턴 스트롱 대위에 의하면 이 폭격은 급강화 폭격기 조종사들이 재수 좋으면 평생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급강화 폭격기 조종사들의 꿈이라고 할 정도로 난이도가 쉬웠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후 산타크루즈 해전의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태평양 전쟁의 여러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